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CIA 시험에 대해서 많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IA 시험이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다. 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 이런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빨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CIA 단기 합격 방법이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잠깐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파트 1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트 2를 하고, 그 다음에 파트 3를 해야 된다. 파트 3 먼저 하면은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아주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CIA에서 파트 1, 2, 3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시간을 잘 안배할 수 있느냐,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파트 1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 다음에 합격해서 2 보고, 그 다음에 3 보고. 자, 아주 잘못된 공부 순서입니다. 왜냐면은 제 생각에는 파트 3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트 1, 2. 파트 1, 2는 거의 동시에 하셔야 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파트 3에는 어떤 과목이 있나요? 어떤 과목이 있나요? IT가 있고요. 회계학이 있고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IT하고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암기 과목에 가깝고요. 회계학은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런 성적을 받기가 상당히 힘든 과목이다. 또 거기다가 IT적 지식과 회계학적 지식이 파트 1하고 파트 2에 상당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T 지식과 회계학 지식이 없다면은 파트 1과 파트 2를 특히 통제 절차라든지 통제, 그리고 각종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내역들이 상당히 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 3에서 IT 지식과 회계학 지식을 먼저 충분히 구비해 놓으면은 이 파트 1과 파트 2에서 IT와 회계적 지식을 요구하는 그러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 1과 2는 의외로 상당히 빨리 끝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트 1, 2, 3 절대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파트 3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파트 1과 파트 2를 거의 동시에 하셔야 된다. 자, 그럼 파트 1과 파트 2는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파트 1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파트 2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파트 1 같은 경우 감사의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요. 파트 2는 감사 실무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 이론과 실무가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자, 파트 1 열심히 해서 끝내놓고 시험 합격한 다음에 파트 2를 본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파트 1을 철저히 공부하신 다음에 이어서 시험을 보지 마시고 파트 2를 바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의 상당한 균형을 이룬 다음에, 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동시에 볼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파트 1을 먼저 보시는데 집중적으로 파트 1과 파트 2를 끝낸 다음에 파트 1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파트 1을 합격하신 다음에 당락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한두 주 후에 파트 2를 집중적으로 보셔서 합격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파트 1 시험 본다고 해서 파트 2 문제가 전혀 안 나오느냐, 또 파트 2 시험을 볼 때 파트 1 문제가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감사 이론과 감사 실무가 그 영역이, 자, 여기까지는 감사 이론, 여기부터는 감사 실무, 이렇게 두부모 자르듯이 완전히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 2를 보면서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가 나온다. 그건 파트 1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완전히 경계가 뚜렷하게 젖어 있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파트 1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자, 파트 2 동시에 같이 공부하시고요. 시험 볼 때는, 자, 두 개를 공통적으로 다 하신 다음에 파트 1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보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1, 2주 내에
파트 2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IPFF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죠. 거의 외울 정도로 자주 보셔서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효율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순서는 파트 3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 1, 2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단기간 내에 끝낼 거느냐. 자, 그래서 사실 80점입니다. 이 시험은 80점이라는 것은 거의 완벽한 이해가 없다면은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떨어지시는 분들 보면 차라리 뭐 한 60점 이렇게 떨어지면은 아, 내가 공부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한두 문제 차이로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거냐 그런 데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 3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자, 파트 3 중에서도 자, 회계학이 있고 IT가 있고 경영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실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 이해가 필수고요.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물론 회계학을 잘 아시거나 전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회계학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회계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이 경영학하고 IT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에 가깝다. 그래서 다행히 IT가 50%, 경영 30%, 회계학 20%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회계학하고 경영학의 경계도 어느 정도 또 상당히 무너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완전히 회계학 문제고 이건 완전히 경영학 문제다. 이런 경우보다는 오히려 경영학하고 회계학하고 중간 지대에 있는 재무관리라든지 또는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경영학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회계학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나 어쨌든 회계학을 잘 모르고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회계학을 먼저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계학하고 다른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회계학을 하시면서 경영학하고 IT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계학 공부하면서 경영학 같이 병행하시고 회계학 하면서 IT를 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회계학이 처음에는 논리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논리가 딱 잡힌 다음에는 공부하는데 상당히 수월한 과목이 되고요. 또 시간도 의외로 많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반드시 회계학을 쭉 계속 하시면서 그 위에 경영학하고 IT를 계속적으로 병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3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파트 3뿐만 아니라 파트 1, 파트 2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빨리 끝낼 거냐. 자, 요거는 자,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 대부분의 분들이 6개월 또는 1년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십니다. 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제가 2달 만에 파트 1, 2, 3를 합격했다고 제 합격수기에 써놓은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2달 만에 전 과목을 합격했다고 하니까 저를 아시는 분들이나 또 그 얘기를 들으신 분이 제가 엄청나게 머리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게 아니라 머리가 상당히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2달 만에 합격했느냐? 그 결론은, 그 비결은 뭐냐면 빨리에 있습니다. 빨리에. 자, 우리 머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이 이 파트 3, 1, 2,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이념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빨리 소화를 해서 잊어버리기 전에 시험을 빨리 봐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잊어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본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즉 여러분 머릿속에 아직도 그 내용이 남아있을 때 빨리 시험을 보셔야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 파트 3 사실은 1하고 2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파트 3는 1이나 2의 지식 없이도 충분히 시험이 가능한 거고요. 자, 그러나 파트 1과 2는 회계적 지식, 그 다음에 IT적 지식이 꽤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트 1하고 2는 파트 3하고 조금 시간이 있어도 되지만 파트 1과 2는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각각의 과목에서도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자, 동영상을 먼저 빠른 속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빨리 수강을 하시고, 자, 제 강의가 파트 1 같은 경우는 31시간 정도, 그 다음에 파트 2 같은 경우는 50분 기준으로 약 한 36시간, 그 다음에 파트 3는 7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실 때, 자, 처음에는 잘 모르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예습을 하고 공부를 하겠다. 이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습하실 필요 없고요. 그 예습하실 시간에 최대한 동영상을 빨리 수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30시간이다. 그럼 여러분들 보통 1.2배속, 처음에는 1.2배속 정도로 들으시죠. 그럼 한 25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5시간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되죠. 그 정도로 하셔야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시험이고 그렇게 만만한 시간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동영상은 최대한 빨리 수강하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교재를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동영상을 빨리 들으시고, 자, 예를 들어 1시간 들었다 그러면 그 1시간 들은 부분에 대해서 쉬지 말고 이어서 바로 교재를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2시간 들었다 그럼 2시간째 듣고 즉시 빠른 속도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는 정독을 하실 필요 없고요. 자, 전반적으로 이 틀에 대해서, 이 체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복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장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첫 번째 장 들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쭉 이어서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빠른 속도로 수강하시고 교재를 즉시 복습을 하시고 이때는 정독이 아니고 속독을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어서 바로 동영상을 또 수강하시는데요. 자, 조금 이제 동영상 수강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이제 교재 복습을 수강한 다음에 교재 복습을 하는데 반드시 이제는 정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 1회 때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책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실 때는 속독이 아니라 반드시 동영상을 수강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독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회독 정도 완전한 이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반복 학습을 하시고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따로 하시면 됩니다. 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복습을 하시는데요. 자,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3번, 4번, 5번이 아니고 한두 번 보신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가냐? 문제로 가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까지 정독을 하신 다음에 물론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은 복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어디로 간다? 여러분들이 클레임 교재 연습 문제 풀어보셔야 되죠. 그런데 간혹 또 클레임 문제 풀어보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 류의 문제보다는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자, 정독을 하신 다음에 3회독은 각자 알아서 하시는데 언제 하느냐? 모의고사를 여러분 스스로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이 취약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자, 그 취약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여러분들이 이론 내용을 복습하시면서 푸셔야 되고요. 또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문제나 또는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느냐라는 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선 제가 최초로 여러분들이 CBT 모의고사를 제가 지금 저희 GRC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CBT 모의고사는 어떻게 보느냐? 자, 거의 시험장과
동일한 그런 환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125문제씩 총 9회로 이루어졌고요. 파트 2, 파트 3는 100문제씩 10회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험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자,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연습을 해야 된다. 간혹 어떤 분은 모바일로도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로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이 모의고사 테스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첫 번째 볼 때는 여러분들이 모바일은 안 되고요. PC를 사용하시고 반드시 시간을 엄수하시고 독립된 공간에서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직접 치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2시간 반, 2시간 이 집중적으로 똑같은 시험 환경에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시험을 보시고요. 자, 내가 이 시간 내에 이걸 다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사람에 따라서 처음에 그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다 읽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이 늘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한 번에 합격을 하시려면은 적어도 우리가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적어도 한 30문제 내지 50문제 정도까지는 복습이 가능한, 다시 내가 이걸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할 정도의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셔야만 합격이 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론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은데,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125문제, 100문제 이렇게 섞어놓고 또 똑같은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을 봐라. 그럼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횟수를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좋은 점수가 나온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실 때 반드시 이렇게 모바일 안 되고요. 처음에는 PC를 사용해서 반드시 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 또 풀 필요 없겠죠. 자, 거기서 내가 틀린 문제가 무엇인지, 또 맞았더라도 내가 찍어서 맞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딩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 푸신 다음에 제 모의고사에 틀린 문제는 체크가 다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문제는 동그라미, 틀린 문제는 이렇게 X표가 표시가 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맞았지만 내가 정확히 알고 맞춘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이해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여기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결과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이론으로 와서 공부하시고 또 헷갈리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것을 메모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찍어서 맞춘 거,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교재 및 풀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보실 때 회계학 같은 경우 자, PC에 있는 단순 계산기와 연습장을 사용해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계산기를 놓고 회계학 문제를 푼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계산기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계산기가 주어진다? PC를 활용해서 PC에 있는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때는, 시험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PC에 있는 계산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PC에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런데 다행히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회계학 수준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정도로 그러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연습장에서 사칙 연산 정도는 연습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도 그 정도의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 건너뛰시기 바랍니다. 물론 논리의 연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문제를 한두 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큰 문제 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거의 회계학은 사칙 연산이 암산으로 될 정도의 그런 문제만 나온다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활용하실 때 반드시 시험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 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그것도 실력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11달, 12달, 13달, 14달, 15달, 16달, 17달, 18달, 19달, 20달, 21달, 22달, 23달, 24달, 25달, 26달, 27달, 28달, 29달, 30달, 31달, 32달, 33달, 34달, 35달, 36달, 37달, 38달, 39달, 40달, 41달, 42달, 43달, 44달, 45달, 46달, 47달, 48달, 49달, 50달, 51달, 52달, 53달, 54달, 55달, 56달, 57달, 58달, 59달, 60달, 61달, 62달, 63달, 64달, 65달, 66달, 67달, 68달, 69달, 70달, 71달, 72달, 73달, 74달, 75달, 76달, 77달, 78달, 79달, 80달, 81달, 82달, 83달, 84달, 85달, 86달, 87달, 88달, 89달, 90달, 91달, 92달, 93달, 94달, 95달, 96달, 97달,
뭐 한 과목에 사실 2달도 긴 거죠. 그래서 적어도 6개월 이내에는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메일을 통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